자, 우리가 이제까지 R과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할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도구는 루블리아나 대학에서 만든 건데, 요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닷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오렌지 들어가서 윈도우즈 버전이나 맥OS 리눅스 버전을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받으시면 되고, 현재 3.29.3 버전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설치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설치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 잠깐 살펴보면, 여기 스크린샷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이 많이 있어요. 스토리 아크, 트위터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텍스트 분류, 텍스트 클러스터링, 그리고 텍스트 프로세싱, 그리고 미스클리피케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예제들이 쭉 있고요. 다운로드는 우리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PCA라든지 뭐 이런 여기 보니까 핸즈온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던데, 워드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오렌지 인클래시피케이션, 코로나 예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뭐 코로나 데이터 분석하는 예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닥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비주얼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예제들이 쭉 있습니다. 유튜브 튜토리얼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딩, 위젯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오렌지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나 여기는 크게 볼 일이 없는데, 이 오렌지도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도 가능하지만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로드해서 직접 그 코딩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파이썬 코딩으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인풋 예제를 보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 오렌지점 데이터점 테이블 해서 렌지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임포트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이썬 코딩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파이썬 코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기존의 판다스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워크샵에는 이제 관련된 교육인데 여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현재 3.29 버전이니까 이 3.29 버전이 이제 실행하면 요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비디오 튜토리얼, Getting Started, Examples, Documentation, 여기서도 직접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자, New를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자, 요 오렌지 이 화면의 구성 요소를 보면 여기 이제 빈 화면이, 요거를 우리가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캔버스에 이제 그림 그리듯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캔버스라고 부르고, 요렇게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요 각각의 동그라미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젯입니다. 위젯. 그리고 이제 이 위젯과 위젯을 연결해주는 이런 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해서, 요 위젯에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위젯들을 담아 놓고 있는 컴포넌트들, 즉 패널들이
있어요. 데이터 관련된 위젯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돼요. 그리고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직접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에 관련된 위젯들, 비주얼라이즈, 시각화에 관련된 위젯들, 그리고 모델에 관련된 위젯들.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모델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unsupervised 해가지고 unsupervised 러닝 관련된 위젯들도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valuate는 공통으로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나 프레딕션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 같은 것들 위젯들 모아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이미지 애널리틱스나 뭐 타임 시리즈 이런 데이터들, 텍스트 마이닝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애드온들인데, 애드온들은 요 옵션즈의 애드온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인스톨러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인스톨러에 있는 요 체크박스를 체크를 다 해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애드온즈를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껐다가 다시 키면 이렇게 저처럼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드온즈까지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해 놓으시면 이제 오렌지로 데이터 분석을 할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 자, 이 캔버스에다가 이제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오시면, 자, 이 데이터 세트는 오렌지의 디폴트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 요 아이리스 타이틀이 아이리스이고 사이즈가 4.5K이고 인스턴스가 150개 있네요. 베리어블은 변수는 5개고 타겟 변수, 즉 목적 변수가 카테고리칼 데이터로 태그는 바이올로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면 요게 이제 지금 데이터셋을 로드를 마친 거예요. 데이터셋 로드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의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보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인포를 가지고 이렇게 위젯을 이제 여기 클릭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선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연결해 주면 요 데이터셋 위젯이 요 데이터 인포 위젯에다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요 데이터를 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클릭해 보면 요 데이터셋에서 요 데이터 인포로 넘겨준다. 이렇게 연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데이터셋 네임이 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피처가 어떻게 되는지,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메타 정보가 뭔지, 로케이션 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인포 탭에서 볼 수 있고요. 근데 데이터 인포 탭보다 더 유용한 거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인데,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 줘도 되고, 이거를 딜리트 하면 지워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놓으면 추천 탭이 뜨거든요. 여기서 서치해서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입력해서 연결해 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약 정보만 이렇게 봤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들 아이리스 칼럼에 이렇게 아이리스 세터사, 그 다음에 아이리스 버시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 이렇게 150개의 데이터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위스 이렇게 4개의 변수의 값들이 이렇게 쭉 엑셀 파일 보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인포하고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부터 KNN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학습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요 모델 탭에 들어가서 요 모델 탭에서 요 KNN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KNN은 이제 number of neighbor K가 지금 디폴트가 5죠. 그죠? 우리가 R과 파이썬에서 이제 디폴트 값을 그 K 값을 주듯이 파라미터를 주듯이 이렇게 이제 그 모델에서 파라미터 값을 조정할 수 있고요. 메트릭은 유클리디안, 그 다음에 웨이트는 유니폼,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 자, 이거는 이제 KN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이게 좀 돌아갈 건데, 데이터 적으니까 금방 학습을 끝낸 거죠. 그죠? 이미 이제 학습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흐의 데이터 테이블 정보를 로드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여기에 이제 파일이라는 위젯이 있어요. 이 파일 위젯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고흐의 붓꽃 정보를 로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여기에 고의 붓꽃 정보를 로드할 때 이제 파일을 어떻게 로드하느냐, 더블 클릭하면,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결하면 지금은 이렇게 아마 뜰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디폴트 디렉토리에 있는 요 탭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한 7개 정도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iris.탭 파일이 있고 sailing.탭 파일이 있고 housing.탭 파일이 있고, 이 housing.탭 파일도 우리가 아마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로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 heart disease 탭 파일은 이제 그 심장병 데이터고, 그 다음에 브라운 셀렉티드 데이터 그 탭은 그 이스트 프로틴, 그 이스트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효소, 그 아미노산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 수가 있는데, 자, 아이리스 탭을 한번 열어보세요. iris.탭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아이리스 해서 이 4개의 피처 변수들은 누메릭이죠. 그죠? 그래서 피처 변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칼, 이 품종 정보는 타겟 정보, 얘가 특징 변수들이고, 이거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걸 타겟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원래 피처니까 피처로 하고, 타겟 정보를 하나 두고, 이거는 이제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스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로 이제 값을 가지는 범주형 데이터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읽어드리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탭 파일이니까 탭 세퍼레이티드 파일이고, 그 오렌지에서 메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에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로드 했잖아요. 그죠? 데이터셋에 아이리스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읽어드릴 거냐면은 이제 고흐의 아이리스 정보를 입력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세팔.length, 아까 우리가 그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요 피치 변수들 이름을 아니까 이렇게 엑셀 파일을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 아이리스, 즉 타겟 변수 값은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측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R이나 파이썬에서 이제 코드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듯이 이게 일종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 해가지고 얘의 품종이 뭔지, 얘의 품종이 뭔지, 얘의 품종이 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연결했으니까 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도 되고, 제가
그 LMS에 공유해 놓을 테니까 이제 그 엑셀 파일을 iris.excel iris.xls 엑셀 파일을 이제 읽어드립니다. 엑셀 파일 선택하니까 이렇게 이제 petal length with petal length with numeric value로 피처 변수다 이렇게 이제 4개가 아마 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게 뜨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KNN으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프리딕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은 이제 evaluate에 해당되니까 evaluate에 있는 predictions라는 모델을 위젯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predictions 위젯에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를 넘겨주고 모델은 KNN을 연결해주면 자, 이 모델에서 프리딕터로 KNN이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 프리딕션으로 데이터가 넘겨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력을 받아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자, 예측을 했는 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로우는 아이리스 세토사로 분류가 됐다. 그 다음에 이 로우도 아이리스 세토사로 분류가 됐다. 이 로우도 아이리스 세토사로 분류가 됐다. 세 개 다 세토사로 분류됐죠, 그죠? 우리가 R에서 했는 그 R과 파이썬에서 했는 거하고 거의 같은 절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위젯 몇 개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프리딕션에 연결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거의 확률 값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는 이게는 여지없이 아이리스다. 근데 얘는 아이리스 세토사일 확률이 0.6이고 버시칼라일 확률이 0.4. 그래서 요거는 애매했지만 나는 세토사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지금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 워크플로우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보면은 또 뭐를 해볼까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셋의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 이제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비주얼라이즈 탭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 데이터셋의 정보를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산점도죠. 스캐터 플롯. 자, 이 데이터셋의 산점도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 스캐터 플롯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산점도가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해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세토 X축에 페탈점 랭스고 Y축에 세팔점 위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X축에 페탈점 랭스를 두고 Y축에 페탈점 위스를 두면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show 리그레이션 어느 거였지? 컬러 리전 색깔의 영역 구분을 해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죠. 요 빨간색으로 구분되는 거는 아이리스 버스칼라고 얘는 아이리스 세터스하고 얘는 아이리스 버지닉하고 만약에 세팔점 랭스를 X축으로 하고 세팔점 위스를 Y축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R에서는 간단하게 플랫 함수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스캐터 플랫이라는 툴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것도 이제 모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구분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세팔점 랭스하고 위드스 보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많고 이거는 구분하는데 별로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페탈점 랭스하고 페탈점 위스를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 요거 이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게 두 개밖에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세 개, 요런 거 제외하고는 제대로 다 구분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자, 이 스케이트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한글,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셋을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제 출신이 된다 그랬죠? 만약에 select columns를 선택하면, 자, 여기 select columns를 이제 열어보시면, ignode, 그 다음에 feature, 그 다음에 target이 있죠, 그죠? 타겟은 보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중에서 뭘 타겟으로 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변수는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팔 랭스하고 위드스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빼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처로 페탈 랭스 위드스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이 셀렉트 칼럼즈를 지나고 나면 칼럼이 두 개 줄었죠. 변수가 두 개 줄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연결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면 이제 페탈 랭스하고 페탈 위드스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셀렉트 칼럼에서 스캐터 플러스를 보는 거하고, 스캐터 플러스를 다시 볼게요. 스캐터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하고, 자, 이러면은 이제 요거 두 개밖에 안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셀렉트로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또 스캐터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스캐터 플러스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내가 아이리스 세토사만 보고 싶다. 그래서 요만큼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가 선택한 화면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얘를 좀 줄여서 꼭 그 세토사 선택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버직하려고 이렇게 요 범위까지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페탈 랭스로 정렬을 해서 요렇게 혹은 요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바로바로 화면이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셀렉트 칼럼만 있는 게 아니라 셀렉트 로우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셀렉트 칼럼, 셀렉트 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셀렉트 로우를 통해서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가 세토사인 것만 내가 셀렉트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데이터 테이블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셀렉트 로우를 했기 때문에 50개의 데이터가 지금 세토사만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산점들을 그려보면 비주얼라이즈에서 게트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번에는 셀렉트 로우를 통해서 세토사만 연결했기 때문에 세토사 정보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만약에 페탈점 랭스가 1보다 2보다 큰 거, 1.5보다 큰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1.5보다 큰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그것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코딩으로 해결하려 그러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요걸 물론 이제 복잡한 거는 우리가 코딩으로 하는 게,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들은 코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비주얼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공부하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간단한 거 몇 가지는 실험을 좀 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오렌지로 아이리스 품종 데이터를 분류하는 걸 했어요, 그죠? 그 파일, 데이터셋 위젯으로 데이터셋 위젯이 PCA 데이터셋을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갖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KNN 위젯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이라는 위젯을 이용해서 고흐 데이터, 북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KN으로 학습을 이쪽에 있고요. 이 KN을 학습한 거를 프리딕션으로 연결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퀴즈 치기 전까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 후에 붓꽃 그림 데이터에서 관측한 붓꽃 데이터처럼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한 관측값을 엑셀로 저장한 후,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고, 제가 iris.1 xls 2, 3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오렌지 방금 했던 이 오렌지의 이 KNN 분류기로 분류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KNN은 옵션을 여러 개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PCA iris 데이터셋 전체로 학습을 하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 오브 위젯이나 메트릭, 그 다음에 웨이트는 메트릭은 유클리디안, 웨이트는 유니폼, 넘버 오브 위젯 K는 5로 설정해 놓고, 이게 디폴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분류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퀴즈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R로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R은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였고, 컨트롤 엔터로 이렇게 바로바로 데이터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와 대화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R 스튜디오가 제일 편해요. 물론 이제 뭐 VS 코드나 아니면 아나콘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제 R 스튜디오가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귀지는 R을, 그리고 개발 도구는 R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이썬 쪽으로, 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가려면 이제 파이썬이 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이썬은 주피터 노트북, 물론 이제 코랩이나 주피터 랩도 괜찮은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주피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그런 파이썬, C, 자바 프로그래밍하고 다르게 바로바로 노트북 셀에서 입력해서 데이터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인터랙티브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오렌지라는 데이터 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위젯을 드래그 앤 드랍하면 워크플로우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과학을 하는 과정을, 모델을 만들고 하는, 학습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도구가 쉬운 거지 내용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초도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